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쉑쉑버거 등 거대 메이저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대한민국의 기업 SPC 그룹이 이번에 새로운 먹거리 아이템으로 에그 샌드위치를 한국에 곧 오픈할 예정이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1시간씩 줄 세우던 브랜드 에그슬럿을 2020년 6월 코엑스에서 국내 1호점으로 개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쉑쉑버거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가져와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시킨 SPC 그룹의 이번 행보는 기존 에그 샌드위치 및 테이크아웃 카페 창업을 관심을 가졌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에그 샌드위치 독보적인 1위 브랜드 에그드랍에 최근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가맹 사업을 이어온 에그드랍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에그슬럿의 런칭과 다양한 에그 샌드위치 브랜드의 등장이 에그드랍의 독보적인 매출과 가맹 사업에 위협이 될런지, 아니면 에그드랍이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내에서 이전까지 에그드랍과 자주 비교되었던 브랜드는 이삭토스트가 있었습니다. 1995년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작한 이 작은 가게 토스트 매장은 높은 인기 덕에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2003년 1호점을 기점으로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해 2019년 기준 급기야 전국 82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게 된 이삭토스트입니다. 에그 토스트 전문점 브랜드 중 유일하게 가장 브랜드 역사가 길고 여전히 가맹점이 늘어나는 메이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그드랍은 처음부터 이 이삭토스트와의 비교를 피해가며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합니다. 주식회사 골든하인드가 처음 에그드랍을 2017년 10월에 런칭하여 삼청동에 1호점을 오픈했을 때 단일 매장으로 폭발적인 매출을 보였는데, 이에 새로운 프리미엄 토스트 이미지를 구축하여 기존 절대 강자였던 동종 브랜드 이삭토스트와의 비교를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이 에그드랍에 있어 다행이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는 에그드랍이 에그 샌드위치 토스트 전문점으로 저렴한 가격 구성으로 가심비 좋고 맛있는 한 끼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기존 국내 토스트 샌드위치 시장은 대부분의 1,000원대의 판매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국내에서 토스트 샌드위치는 이삭토스트가 기준이 되어 토스트와 샌드위치는 저렴하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었는데, 만약 에그드랍이 이삭토스트와 차별화 없는 메뉴 구성에서 지금처럼 토스트 및 샌드위치 단품을 2,900원에서 4,500원으로만 판매했다면 매우 비싸다는 인식으로 자칫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평범한 에그 토스트 샌드위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뉴욕 다운타운의 지극히 미국적인 감성을 더해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에 성공하고 각 단품 샌드위치가 가성비 좋은 한 끼 간식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에그드랍은 단기간 폭발적인 가맹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18일 법인 설립 후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17년 2개였던 매장은 2018년 직영점 1개와 가맹점 38개로 늘어났으며, 현재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180여 개의 점포를 오픈해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에그 샌드위치의 국내 주요 성공 요인에는 젊은 소비층과 방한 외국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젊은 소비층이 메뉴 예쁜 비주얼을 사진 찍어 올리기 좋은 구색을 갖추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젊은 소비층에게 한 끼 식사로 각종 오피스 상권과 학원가 그리고 쇼핑몰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러한 SNS와 각종 소셜 플랫폼에 힘입어 예쁜 감성을 자극했고, 단짠에 호불호 없는 치즈 에그 샌드위치라는 엄청난 입소문이 나게 되어 초기에 소비층이 대다수 젊은 층에서 발생했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서울 주요 도시의 로드 상권에 있는 에그드랍은 외국인 매출 비중 또한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독보적입니다. 마치 명동의 이삭토스트가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먹어야 할 한국 음식으로 소문나면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듯이, 에그드랍은 방한 외국인들이 유튜브 및 각종 SN 매체에서 한국에서 꼭 맛보아야 할 길거리 음식으로 뽑혔고, 이건 마치 한국인들이 대만에 여행을 가 펑리슈와 누가 크래커를 사 먹듯이 꽤 높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에그드랍이 런칭한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330만 명, 2018년 1530만 명, 2019년 1750만 명이 꾸준히 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방학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살펴보면 9조 2천억 원을 국내에서 소비하였는데 서울에서 약 72%, 경기도에서 약 13%를 지출하였기에 에그드랍은 특히나 쇼핑몰뿐만 아니라 젊은 층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상권에서 매출력이 특히나 뛰어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그드랍은 창업 아이템으로 현재도 여전히 메리트 있는 브랜드일까요? 본사 홈페이지 기준 가맹비 3천만원, 교육비 500만원, 계약 이행 보증금 1,000만원과 기타 인테리어 비용, 감리비, 직기미, 비품 등이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1억 원이 약간 안 되는 프랜차이즈 개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기타 보증금과 바닥권리금까지 더해지면 1억 중반 이후까지도 총 창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에그드랍 창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가맹비와 교육비가 타 프랜차이즈 비교에 너무 비싸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상 다른 프랜차이즈 휴게음료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맹비 등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그드랍은 대신 인테리어 및 기타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타 프랜차이즈가 에그드랍에 비해 가맹비와 교육비 등이 저렴한 대신 인테리어 등에서 마진을 취했다면 에그드랍은 인테리어 등에서 마진 없이 가맹비에서 공식적으로 본사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실평수 10평 기준 오픈 비용은 타 유명한 휴게음료 브랜드와 에그드랍은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에그드랍은 전국 매장 월 매출 평균이 약 4천만원 초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아주 대략적인 수익을 따져보면 에그드랍은 재료 비용이 매장별 주요 판매 메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재료비 37%, 로열티 3%,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매출 대비 20에서 25% 정도를 지출합니다. 재료비, 로열티, 인건비 등이 전체 65% 정도이기 때문에 마진율 35% 정도라고 본다면 월 매출 4천만원일 때 35%는 한 1,4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월세 300에서 400만원 정도를 빼면 세전 월 수익은 대략 700에서 800만원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투자 창업 비용에 대비 꽤 괜찮은 수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앞서 이야기한 에그슬럿, 그리고 에그몬, 에그셀런트, 에그박스 등 거의 동일한 메뉴 구성과 가격대를 가진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에그드랍의 매출과 가맹사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에그드랍이 동일 업종에서 가맹 점포수 1위를 달성했으며 후속 브랜드들이 에그드랍을 위협하기에는 특별한 차별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 토스트의 예만 보아도 계란 토스트는 기본적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메뉴 구성에 가깝기에 대만 음료 브랜드 또는 동남아 디저트 카페 등과 같은 휴게음료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농런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에그드랍은 기존 1억 초중반 정도의 커피 전문점, 카페 등을 찾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될 만큼 메리트는 충분히 있으며 유행을 타는 메뉴 업종은 아니지만 특히나 젊은 층이 몰려있는 번화가, 강한 상권 등에서 매출력이 괜찮기에 현 브랜드에 맞는 똑똑한 상권을 잘 파악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